한 주간 경제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얘기요. 자, 네. 당장 저희 가족부터요.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 그냥 둬도 되냐 그런 말 하던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새마을금고가 가끔 이런 일이 생기죠. 예. 시작은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였습니다. 예. 여기에서 부실대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인근에 있는 화도새마을금고로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새마을금고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점이 폐업을 하니까 이거 봐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금융업체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 예적금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예.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우려가 커지면서 화도새마을금고 쪽에 인출 행렬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은 화도만 그럴 리가 없겠죠. 우려가 커지니까 이게 지점 전반으로 번지게 됐고요. 예. 여러 지점에서 인출 발길이 이어졌는데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런 모습도 이어졌다고 해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어제 예. 오전까지만 해도 새마을금고에서 자금 이탈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오후 들어서 정부 메시지 그리고 대책도 나오면서 이탈 속도가 약간은 둔화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하셨는데 은행이 불안해지면 정부가 나서는 게 다음 수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정부 어떤 대책 내놓은 거죠? 사실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 예. 대책이 나오는 게 좀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다. 몇 달 동안 방치해서 일이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 새마을금고 쪽에 연체율이 높아졌다. 이거는 이미 지난 3월 말에부터 나왔던 이야기니까요. 예. 한 넉 달 정도 방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어제 관련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예.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예. 행안부와 기획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이 범정부 위기 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까 예금 보장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내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새마을금고도 예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예. 이거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71조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금고 한 곳이 폐업을 하더라도 없어지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인근 금고와 합병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통합이 되면은 통합된 금고에서 예금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이 넘는 예적금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아주 작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는 행안부가 주관을 했는데요. 예.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에서 고객 예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또 중앙회가 상환준비금 등으로 77조 원이 넘는 돈이 있고 또 예금자 보호준비금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또 생긴다면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행태로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해주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연체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한 2배가 넘는 수준인데 아하. 이거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지금 자금이 빠져나간 것들을 다시 받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처음에 약정했던 것들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손해 보고 돈 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를 하더라도 돈을 빼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 해지한 사람에 한해서 14일까지 제1치를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은 가입했을 때랑 같은 이자율 또 비과세 혜택 같은 것도 유지하면서 계좌를 복원해 주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수신의 이탈 속도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해제하고 나오셨던 분들 다시 뭐 예금하면 그때 거 살려주겠다 그 얘기인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 가족한테 그 얘기 듣고 얼마 예금했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데 뭐 이렇게 아주 적은 돈은 은행 이런 데서 뭐 끝까지 보장해 주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긴 맞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결론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은행 말고 새마을금고가 유독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새마을금고가 가진 특징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 일단은 새마을금고는 금고 하나하나가 독립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회가 있긴 한데요. 각자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의사결정이 금고 단위에서 이뤄진다는 뜻이고요. 예. 따라서 대출 심사 같은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적인 차원에서도 물적인 차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또 새마을금고가 몸집을 키워왔던 과정도 봐야 되는데요. 예. 이거는 항상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PF.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이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예.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때 금융회사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같은 작은 회사들이 부동산 PF를 통해서 사세를 확 키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위험한 사업장이나 너무 작은 사업장 같은 곳까지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를 보면요. 예. 지방 전원주택이나 건설사도 500위권 바깥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건설사들 그런 예.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예. 최근에 바닥을 다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보면은 이게 수도권의 주요 지역 또 대장주 아파트 위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지방 같은 데는 여전히 안 좋고요. 보합 정도는 몰라도 반등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당분간 이런 예. 평가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했던 PF 대출이 부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지금 금융 안정의 뇌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관리 감독의 문제인데요. 보통 금융회사라고 하면은 금융위원회 관리를 받고요.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정말 문제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예. 애초에 행정안전부는 금융을 관리하는 부처 자체가 아니죠. 담당 가만히 좀 공무원도 없죠. 10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예. 애초에 금융 전문가들도 아닌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은행은 물론이고요. 이 금융권도 부동산 PF 대출을 비중을 줄이고요. 여러 예. 규제도 받고 있는데 예. 새마을금고는 이런 관리 감독에서 어느 정도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융회사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이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시중 5대 은행 수준의 자산을 가진 곳이 새마을금고인데 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있어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예. 이번 이번 사태 터진 다음에도 그 감독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이번이 논의를 할 적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참 조심성 있게 말씀하시는데 조 기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많이 주는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들이 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예. 차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가장 큰 제 걱정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다른 자본시장 전반으로 파장 확대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진 않겠죠? 어떤 건가요, 이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죠. 예. 그렇게까지 커져나갈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다고 아닌 안심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예. 부동산 PF 이번에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PF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PF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예. 하나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어떤 GS건설인데요. 예. GS건설 많이 요즘 많이 접하셨잖아요. 예. 인천 검단 신도시에 짓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를 했잖아요. 예. 이게 완전 부실공사에서 순살자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GS건설이 재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입주자 보상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한 5천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당장 실적이 나빠지죠. 예. 그리고 지금 이미지도 나빠지고 신인도도 하락하는 데다가 행정 처분 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GS건설의 지급보증 규모가 한 3조 원 조금 안 되게 있는데요. 예. 거의 절반 정도가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예. 예. 이거 차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또 다른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약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마을금고 발로 추정되는 물량이 상당히 지금 채권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마을금고에 있는 수신이 막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막 급하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채권이 막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자본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예. 뭐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긴 한 것 같은데 뭐 사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사실은 그 지난해였나요? 예. 에고랜드 사태. 예. 그것도 사실은 지자체가 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예, 사태였거든요. 그랬었죠. 예.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뭐 사전 대응이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잠정치입니다만 공개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에 예.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렸어요. 이게 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하반기 경기도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예.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왔는데 매출액은 꽤 줄었어요. 예. 기업 실적은 계절성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매출액이 한 20% 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영업이익은 더 안 좋습니다. 지난해 돈 잘 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95.74.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 그쳤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주기자님. 예, 주기자님 저기 그 전화를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유선 상태가 잘 안 좋았는데요. 삼성전자 2분 오늘 발표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 공개 얘기와 관련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태영 기자 좀 들립니까?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원래 뭐 하다 보면 전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저기 영업이익 또 안 좋았다 그 얘기까지 하셨는데. 네. 예.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95.74%나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예. 제가 삼성전자를 담당하고 있었던 꼬꼬마 시절 기자 때 그때 예. 2008년 4분기에 분기별로 적자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14년 만에 가장 나쁜 실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져보면 1%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헛장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이죠. 예. 예.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시장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안 좋을지가 중요하겠죠. 예. 그 시장 전망치를 보면은 한 2천억 원 언저리가 많았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 와. 반대는 어닝 쇼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긴 하지만. 예. 뭐 세부 실적은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데요. 예. 반도체 적자는 이어졌을 걸로 봐요. 예. 다만 1분기보다 적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도 전분기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거는 아마 휴대전화가 1분기에는 갤럭시 S23 출시 효과가 있었는데 예. 그게 2분기에는 좀 줄어들었으니까 예. 그랬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예. 반도체는 좀 나아졌고 휴대폰은 조금 나빠졌고 예. 이런 실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안 좋을 거다라는 이 시장의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나아 보여서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는 거지 뭐 성적표는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그래도 예상보다 나아졌다는 그 말은 그 삼성전자 지금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이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 이미 바닥을 찍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예.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그 마이크론이라는 디램 쪽에서 3위 정도 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 실적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쪽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고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나 서버 쪽의 수요는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예. 미국의 뭐 엔비디아 같은 것도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런 예. AI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더 좋았다. 이걸 근거로 메모리 산업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시장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 자료를 보면요. 예. 디램 가격이 3분기에는 보합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주요 디램이 다 두 자릿수 내림세를 보였는데 3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사실 지난 6월 수출입 동향에도 힌트가 좀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6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8% 줄어서 여전히 부진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시계열로 보면은 반도체가 줄어드는 그 축소폭이 계속 감소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확실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분기부터 힌트가 좀 있었군요. 네, 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